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익명으로 보내는 사연이라 그런지 그냥 저를 평범하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네요. 실제로도 평범한 사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얼마 전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인원이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좀 작아서 여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남자만 있으니까 군대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여자 한 명 없이 남자들만 가득한 직장에서 제가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일 끝나고 술을 마셔도 항상 남자들이랑 마시고 노는 것도 남자들이랑만 놀다 보니 여자는 도대체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소개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솔직히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거든요. 자만추라고들 하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해서 자만추라고 말하는데 저는 자만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불행하게도 여자를 만약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유튜브로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꼬셔야 하는 건지 다 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축구하고 당구치고 게임하러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은데 주변에 꼬이는 건 죄다 남자들 뿐이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2살 후배 직원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자기랑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낚시도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아서 거절했는데 그 친구가 한 번만 가자고 꼬셔대길래 고기도 구워 먹고 캠핑하는 기분도 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쉬고 싶은데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니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같이 놀면 무엇을 해도 재미있고 말도 잘 통하는 후배이기도 했고 사실 주말에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앉아서 게임하는 것도 질리고 넷플릭스에서도 볼 게 없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해서 우리 집 앞으로 데리러 올 테니 저는 몸만 오면 된다고 해서 토요일 아침 후배의 전화를 받고 아파트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전혀 기대되지도 않았고 그냥 평소에 잘 안 하던 거 경험이나 하러 가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가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오래되어 보이는 자동차를 끌고 온 후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창문을 내려서 자기가 어제 장도 다 받았고 낚시할 장비들도 다 챙겨왔고 만반의 준비가 끝났으니까 제대로 놀 준비나 하라면서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면서 귀찮다는 표정으로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차에 타니까 소풍 가는 기분도 들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하니까 가서 술이나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쉬다가 올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수석에 앉은 지 10초도 안 돼서 갑자기 뒷자리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웬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나풀거리는 와이셔츠를 입고 밑에는 청바지를 아주 짧게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핫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더라고 상당히 미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법 밝아 보였는데 저에게 인사를 하고는 배시시 웃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죄송한데 혹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누나랍니다. 대체 왜 누나를 데리고 왔나 했더니 자기 누나가 주말 내내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왔대요. 원래 데리고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따라오겠다고 해서 미처 말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착하기 10분 전에라도 말해줬으면 옷차림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썼을 텐데
여자랑 같이 여행 가는데 이렇게 대충 입고 나오면 쪽팔리잖아요. 저는 당연히 남자들끼리 낚시 가는데 누구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추리닝 바람이었거든요. 모든 게 꼬였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서 대충 술이나 마시면서 놀다가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여자 만나는 자리인데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지만 도저히 이런 옷차림으로는 그 여자를 꼬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는 길에 얘기를 좀 나눠보니 후배의 누나는 저와 동갑이었고 그녀 역시 저를 처음 만나서 어색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대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 근처까지 내려가는데 1시간 내내 차 안에서 제 후배 혼자서만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고 저랑 그 여자는 서로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맞장구만 쳐주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그 여자가 의식이 되기도 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도 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는 계속 시골 깊숙한 곳으로 향했고 낚시터도 무슨 이런 곳을 골랐나 싶었어요. 인적도 드물고 저희 주변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낚시할 만한 자리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하니 시간은 오후 2시쯤이 되었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차에서 텐트와 캠핑 도구, 낚시 도구 등을 꺼내서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후배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가만히 차 안에 앉아서 휴대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조금 짜증도 났고 저럴 거면 여기까지 왜 따라왔나 싶었어요. 제가 또 직장에서도 저렇게 개념 없이 가만히 있는 후배들한테 따끔하게 잔소리하는 성격이지만 괜히 후배 눈치도 보이고 여자라서 울거나 집에 가겠다고 뗐으면 정신없겠다 싶어서 가만히 놔뒀습니다. 대신 저도 제 나름대로 복수를 한다고 말도 아예 한마디 안 걸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좀 깨닫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저와 후배 둘이서 캠핑 준비도 대충 끝냈고 일단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하나씩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저녁에는 바베큐로 고기도 구워 먹을 거라서 일부러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것이죠. 남자들의 여행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이렇게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낚시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갑자기 제 후배가 소리를 지르더니 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안 가져왔다면서 자기가 지금 차 타고 시내 나가서 미끼를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산속이라 금방 날이 어두워질 것 같은데 자기가 빨리 내려갔다 온다고 차를 끌고 가버리고 인적 없는 낚시터에 저와 그녀 둘만 남았어요. 친하지도 않은 두 사람이 있으니 진짜 분위기가 뻘쭘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여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말도 안 걸고 저도 그냥 누워서 휴대폰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상태로는 낚시도 못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괜히 저 여자한테 가서 이것저것 말이라도 걸었다가 껄떡거린다는 말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후배가 사라진 지 1시간 가까이 지났더니 주변이 슬슬 어둑어둑해지고 아무리 5월의 날씨라고는 하지만 산속이라 쌀쌀하더라고요. 추워서 텐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옷도 얇게 입은 그녀가 그냥 밖에 앉아있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추우니까 텐트로 들어가자고 말했고 자기도 추웠던지 냉큼 텐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둘이서 할 것도 없었고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 맥주가 있길래 맥주 2캔과 과자를 좀 들고 들어가서 둘이 같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술을 한 잔, 2잔 마시니까 금방 편해졌고 저희는 나이도 동갑인데 말도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싹수 없고 이상한 여자인가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친해져서 이야기하니까 생각보다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오늘 자기가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예민한 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왜 예민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몸 상태도 안 좋고 예민하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모르냐고 그날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서야 이 말을 탁 치며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아까 전에 준비할 때도 차 안에서 가만히 있던데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괜히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녀는 술도 약한 편인지 맥주 2캔을 마셨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후배놈은 아직도 올 생각을 안 하고 둘이서 이야기도 할 만큼 하다가 진짜 할 일이 없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소원 들어주기를 했습니다. 첫 판부터 제가 져버려서 그녀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요즘 어깨가 뭉쳤다면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짧은 나시티 위에 큼지막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셔츠를 확 벗더니 그녀가 맨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본 그녀의 맨살을 만지면서 어깨를 주물러줬고 그녀가 저보고 손이 따뜻해서 안마가 기분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갔고 저는 한층 더 그녀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소원을 들어주다 보면 무언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만 같았는데 때마침 후배가 낚시 미끼를 사왔다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주변은 어두워졌고 저와 그녀는 둘 다 술도 한 잔씩 마셨겠다. 낚시에는 더욱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제 후배도 기왕 이렇게 된 거 낚싯대는 그냥 저 멀리 던져놓고 고기나 구워서 술이나 먹자고 해서 바로 불판에 삼겹살 올리고 아이스박스에서 소주를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에는 별도 다 보이고 밖에서 고기 구워다가 텐트 안에서 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낚싯대에 입질이 와서 그걸 잡아당기면서 고기를 한 마리씩 낚기도 했는데 고기가 얼마나 작던지 저희는 다시 그 고기를 물로 보내줬습니다. 한참 술 마시다 보니 가장 술이 약한 그녀가 먼저 텐트 구석으로 골아떨어지고 저와 후배 둘만 남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오늘 누나 왜 데리고 왔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냥 데리고 왔다고 아무 생각 없다고 말하던 후배였지만 제가 계속 꼬치꼬치 따지고 물으니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후배가 평소에 자기 누나한테 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격도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어서 소개받기를 원했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 낚시를 가자고 했던 것이고 아까 미끼 사러 간다고 내려갔다 온 것도 전부 다 우리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녀의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나쁘지 않아서 계속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술 마시다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낚시하러 온 거니까 후배와 둘이 낚시를 좀 즐겼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가 라면 끓여서 같이 아침을 먹고 일찍 서울로 올라왔어요. 후배가 저희 집 앞에 저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뒷자리에 있던 그녀가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머뭇거리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녀석 빼고 우리 둘이 만나자고 말이죠. 그녀도 좋다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그렇게 그 다음 주에 저희 셋은 또 한 번 낚시를 하러 가게 됐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저번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고 그녀와 친해지게 됐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도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놓고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었죠. 후배는 혼자서 낚시를 하고 있고 저랑 그녀는 캔맥주를 손에 들고 주변을 걸으면서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를 업어주기도 하면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저녁에 후배 놈은 저희를 위해서 먼저 자겠다고 텐트로 들어가 버렸고 저희는 뜨거운 불판 앞에서 입을 맞추며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아무도 안 오고 저희들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저의 남자다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텐트 안에 있는 후배를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차피 후배는 텐트 안에서 자고 있고 이 주변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그냥 돗자리 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추억이지 않겠냐고 그날 밤 저희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을 뜨겁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경험해 본다며 너무 좋아했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들처럼 행복하고 짜릿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는 편하게 맥주를 더 마시고 서로를 껴안고 있다가 잠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텐트 안에서 다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저와 그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배시시 웃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는 둘이 뭐 있냐면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만나보니 생각보다도 더 잘 통하고 서로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정도 만나고 드디어 올해 초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를 소개해줬던 후배는 이제 제게는 처남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밖에서도 저를 매형이라 부르며 잘 따라다닙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셋이서 놀러 다닐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날 밤의 그 분위기가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나곤 합니다.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녀와 함께 셋이서 캠핑을 가보고 싶네요. 아이는 먼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라고 해야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아내랑 할 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